안녕하세요. 영어 단기학교에서 리딩 컴프레hen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세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어휘 하면 어떠세요? 너무 어렵다. 특히 토플 어휘 나는 진짜 공부하기도 싫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그냥 어휘만 보고서는 저는 토플 공부 안 할래요. 저는 IELTS 공부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사실 토플에서 필요한 단어는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사실 한 페이지에서 한 700단어, 800단어 막 이렇게 되는데 감조차 안 오시죠? 사실 그 700, 800단어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인데 700, 800단어를 한꺼번에 공부하시려고 하면 진짜 너무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쪼개서 한 단락, 한 문장 그 단어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뽑아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그 단어들 다 뽑아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휘 공부를 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네, 암기긴 암기죠. 네, 분명히 암기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 있어요. 저 텍스트를 통해서 저는 지문을 통해서 단어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단어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되세요. 다 읽을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공부를 하시려면 좀 뽑아드리는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실 필요가 있냐면 단어를 공부하실 때는 조금 반복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저는 학생분들한테 단어 시험 볼 때 누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누적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누적은 당연히 앞에 배웠던 거 다시 공부하는 부분일 텐데요. 저 하루에 공부량 많이 안 시켜요. 자, 1부터 20번까지 오늘 외워오세요. 자, 내일은 그럼 당연히 1번부터 40번까지 외우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엔 좋은데 점점 1번부터 200번, 1번부터 100번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학생분들이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제가 중요한 단어들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단어가 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이 단어가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 믿고 따라오시면서 다 외워주셔야겠죠. 분명히 앞에 있는 것들은 좀 까먹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이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좀 학생들이 이제 더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좀 걸어요. 선물을 좀 걸면 학생분들이 그 선물이 뭔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에 공개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분들이 그 선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한 달에 20일 정도 수업하죠? 자, 20장 시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선물이 뭐예요? 선물 공개를 하죠. 선물이 때에 따라 달라져요. 학생분들이 얼마나 잘하시느냐에 따라 제가 선물을 좀 이제 다르게 드리긴 하는데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스스로 그 선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선물보다 자기가 그 다 맞은 시험지를 보면서 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다 맞으신 시험지 가지고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 그 시험지 보면 그냥 그 시험만 가지고 뿌듯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플이라든가 IELTS 공부하시면서 나 진짜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복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동의어와 함께 학습하는 거. 자, 동의어랑 함께 학습하는 이유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혹시 토플이라든가 IELTS라든가 문제집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사실 좀 생각해 보세요. 토플이라든가 IELTS는 어디서 내는 시험이죠? 한국에서 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한국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외우셔야 되세요? 네, 영어로 외우셔야 되겠죠. 근데 나 어떻게 영어로 외우면 너무 길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필요한 동의어를 딱딱 찝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동의어를 함께 딱딱 외우시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이거 필요한 거구나 외우셔서 시험에 적용만 시키시면 되겠죠. 가능하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지문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도록 할게요. 자, 어휘 해놓고 지문이 짜잔 나옵니다. 어떠세요? 그닥 이렇게 확 와닿지 않죠? 나 이거 지문 어떻게 읽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지문을 한꺼번에 보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좀 짧게 끊어서 보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자,
단락이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전체 지문 같은 경우는요. 문장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문장 하나하나를 해결하시면 전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를 딱 봤을 때, 나 이거 처음 보는 주제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처음 보는 주제라 하더라도요. 이게 조금씩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저랑 같이 이제 보시면 제가 배경 지식이라든가 토플에 자주 나오는 것들 많이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뭐 정말 많이 봤던 주제인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접근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토플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냥 한 가지 여러분들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echolo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러분들 이 단어를 아실까 싶어서 표시를 해놨어요. 모르시는 경우 많이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여기 뒤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줄이 길게 그어져 있습니다. 자, 길게 주어진 글은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echolocation. 여러분들 에코는 들어보셨죠? 에코. 에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울리는 소리잖아요. 그쵸? 자, location이라고 해주는 이 단어 두 가지를 조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the location of substances. 물질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에코에 의해서. 그러니까 에코를 가지고 위치를 찾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서 알 수 있겠죠? 제가 뒤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것은 어떻다? 스페셜한 faculty래요. 자, faculty라는 단어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 단어 우리가 지금 모르는 단어 두고요. 특별한 뭐뭐구나. 근데 이건 어떻대요? 이거는 enable. 우리 enable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실 수가 있을까요? 뭐뭐 하게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무언가를 두고 to라는 걸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 dolphin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뭐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게 한다? determine. 결정짓네요. 뭐를 결정지을까? 거리와 direction, 방향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끊어볼게요. 문장이 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온 후에 and locate이라고 나오는데 and locate이라고 해주는 부분도 우리가 이 단어 잘 모른다고 두시는데 이 단어는 우리 요 앞에 있는 to 부정사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제 문장 해석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단어만 하는 거니까 이 단어 부분만 좀 집중을 할게요. 자, locate their prey입니다. 물에서 그들의 prey, 먹이를 뭐뭐한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르는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니까 조금 막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단어 해석하려고 막 보다 보면 지문 안 읽혀요,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슬쩍슬쩍 넘기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그럼 그 다음 볼까요? 사운드가 travel 한대요. 이동한대죠. 빠르게 어디에서? 물에서 공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dolphins라고 해주는 애들은 have to be very well adapted 돼요. 되게 adapted 돼야만 한대요. 뭔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뭘 하기 위해서? 빠른 investigation, 조사를 위해서. 자, 이건 조사입니다. 자, 무슨 조사냐? complex information. 그럼 complex 아세요? 자, comple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잡한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복잡한 정보의 조사를 하려고 뭐뭐 해야 된대요. 와, 지문 좀 길게 읽은 것 같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모쳐 있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아까 보셨던 단어들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어때요? echolocation, faculty, locate, adapted, complex.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어쩜 좋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단어에 접근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넘겨봅시다. 자, 기본 어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단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문 하나에 700개? 그거 다 하시려고요? 저도 다 몰라요. 자, 그 단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알죠. 저는 알긴 하지만 모른 척 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약에 700개가 있다고 치면 난 10개? 아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도 지문을 읽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10개만 가지고 지문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단어 그때부터 외우셔야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냐 한번 볼게요. 자, locate이라고 해준 단어는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 어디에 위치하여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it is located in 뭐 이런 식으로 보셨는데 자 이때는 is located in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위치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때는 situated라고 해주는 단어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보셨냐면 locate their place였습니다. 자 이거는 무언가를 locate 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발견하다 그리고 찾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나 처음 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처음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토플에서 다 자주 나오고 IELTS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discover, 그 다음에 find 이런 식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그래도 조금은 들어갔을 수 있어요. find는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discover 이런 거 발견하다. 이걸 내가 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도 상관없겠지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추가로 locate이라는 단어도 이제 내가 발견하다라고 기억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나머지 단어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locate이라고 해주는 단어가 discovery랑 같이 쓰일 수 있구나 이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 adapted입니다. 자, adapted라고 해주는 거 뒤에 ed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 좋아. 얘는 어떨까요? sit, set, sit 이렇게 나와서 다시 sit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adapted라고 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적응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establish라고 해주는 것은 구축된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디에 세워진 뭐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plant는 나 명사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나무를 심다라는 동사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adjusted라고 해주는 것이 적응시키다라고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이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오, 나 이런 단어 그냥 얼핏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요거 생김새 같이 보세요. 요거 네, 같이 묶어두시면 나중에 언젠가 시험 볼 때 나 이거 같이 배운 적 있는데 스펠링 비슷하게 해서 보신 적 있으면 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complex. 우리 이 단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쓰이실 거고요. 그리고 뭐 토플에서도 많이 쓰시면 writing, 뭐 아니면 speaking 다 쓰실 거예요. 자, 근데 이 complex, 복잡한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같은 말로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을까? 복잡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뭐 있어요? 네, complicated. 네, 대답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complicated라고 해주는 이 단어. 예, 이것도 복잡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잡한으로 많이들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토플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 한 가지 더. 네, 요거까지 묶어서 봅시다. intricate.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제가 말씀드린 단어들도 있고요. 나 알았는데 헷갈렸던 단어들도 있었겠죠?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어장을 통해서 location, discover, find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단어 외우실 때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기본 어휘. 두 번째는 이게 뭐지? faculty. 나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있어요. 네. 사실 뭐 예전에 뭐 영화 같은 게 있긴 있었어요. 뭐 faculty란 영화여서 무슨 귀신 나오는 건데 근데 대학 교수들이 나오긴 해요. 자, 그 faculty의 의미가요. 원래 뭐냐면 교수진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이긴 하는데 토플에서 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물어보는 것은 아까 내용이 그냥 스페셜한 faculty였어요. 자, 이번에는 뭐로 쓰였냐면 스페셜한 능력으로 쓰인 거예요. 자, 여기 A 보이세요? 스태프, 알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어떠한 멤버라든가, 이제 교수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써놓으면, 내가 아는 단어, 혹시라도 안다면, 혹시라도 교수진이라는 의미로 안다면, 나 스텝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여러분, 정답은요, 뒤쪽으로 다 보시고 4개 중에 고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앞에 거, 딱 괜찮네, 라고 답을 고르시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ability라고 해주는 이 단어 이렇게 같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2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사전 찾아보실 거예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들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있겠고,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릴 예만. 자, 여러분들 게임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게임. 뭐 보셨어요? 스포츠 게임. 나 어제도 봤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이 게임이라고 해준 단어 그렇게도 쓰이지만, 이거는 사냥감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게임, 애니멀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놨고요. 그리고 yield란 단어 있습니다. 토플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요. 양보하다의 의미도 있고요. 또 이게 길거리다 보면은 양보라고 써있기도 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안 보셨다면 앞으로 지나가다 보세요. 네, 써 있습니다. 자, 양보하다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 산출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produce라든가 또는 provide란 단어 정도로 동의어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외워주시고, 제가 다음번에 좀 시험 봅니다. 그 다음 강에서 제가 물어볼 테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세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적인 의미 같은 경우도 있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노트하고 계세요? 그냥 쓱 보고서, 아, 이 사람 누구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바로 시험 보셔도 정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문맥상 의미 파악. 여러분들 아까 이 단어 잘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충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알겠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자, 아까 뭐였죠? 이렇게 길게 써있던 dash를 통해서 이 단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거 말고도요.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장을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which is라고 해주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라블라 부분이 이거에 대한 설명이구나. 정확하게 이 단어를 몰라도 이런 거 아닐까라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 두 개 좀 파악해 볼게요. 두 가지 비교해 보세요. 자, 어떠세요? 자, A or A1이에요. 근데 커마가 찍혀 있습니다. 밑에 거는요, 커마 없고 B예요. 자, 얘는요, A 또는 B 두 개가 다르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커마를 통해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모르는 단어, 너무 어려운 단어 막 외우려고 하는데 라고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세요. 더 많은 파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이것만이라도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주제별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노트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공부하시려면 노트 한 권씩 좀 마련하세요. 그래서 단어장 이렇게 하는데요. 학생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 토플 단어장 했는데 토플 어떻게 스펠링 어떻게 돼요? T-O? 네, E-F-L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토플 약자예요. 무슨 단어의 약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스펠링을 몰라요. 토플. 이렇게 써놓고 나 토플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괜찮아요. 사실 이거 어색해요. 이 단어는 약자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가 연결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자음들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사실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이제 토플 공부하시려면 이런 스펠링 좀 기억하시고 IELTS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단어장 말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내가 모르는 단어 쭉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제별로 주제는 앞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생물도 나올 거고요. 지리학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런 주제별로 정리를 하시게 됐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런 거는 이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자, 아까 이거 보셨던 음향탐지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리를 가지고 내비게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래요. 그래서 약자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거 보실 수 있구나라고 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있고요. emit이라고 해준 단어는 방출하는 거예요. 소리라든가 에너지 같은 걸 방출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어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단어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무료 강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배우신 거 다 기억나세요? 안 나신다면 한 번 더 정리. 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반복적 학습. 네, 누구든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의어랑 학습 같이 하자. 네, 영어로 보셔야 되니까 단어 동의어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좀 외울 건 외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2차적인 의미 같은 거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때 기억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뭐 문맥상 확인, 문맥에서 보시고 단어장 정리 좀 하시고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들.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실천이 더 어렵다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쪼아드리거든요. 저랑 같이 오시면 정말 제가 매일매일 단어 시험 보고요. 제가 맨날 자,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굉장히 잘 웃고 있거든요. 잘 웃는데요. 나중에 학생분들이 선생님 너무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분들이 선생님 저 옆에 있는 친구는 되게 단어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단어 시험 보면은 제가 공부 안 했다고 해놓고 제 10분 만에 단어 다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 친구랑 자기랑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친구는 몰라요. 그 전에 얼마나 영어 공부를 해왔었는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자기만의 절대평가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시면 스트레스 받고요. 굉장히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만 보고 어제랑 오늘이 달라요. 당연히 내일도 다르겠죠. 그렇죠? 차근차근 저와 함께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자, 저랑 같이 이제 토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